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가 한 분이 그만두는데 거기에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한 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 후보로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실형을 받았던 사람, 그런 대법관 후보를 제청을 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우리법인지 남의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법 연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실형을 받은 분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했다는 것은, 한 세 분 중에서 지명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대법원장의 그 코드,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히려 대법원장의 코드가 너무 의아해하고 싶습니다. 의아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코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럴까? 코드 사법의 완결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을 보고 코드 사법의 완결판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사법. 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달 초에 그 퇴임하는 그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무엇입니까? 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법 아닙니까? 그걸 위반해가지고 구속까지 된 전력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분을 좋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자기도 우리법 연구회니까 뭐 김명수도 우리법 연구회 창시자인데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지 맘이니까.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했다. 이 국회 청문회하고 임명 동의를 통과하면은 현 정부들의 11번째 대법관 임명입니다. 이제 대법원 싹쓸이 됐습니다. 네. 아직도 2명 더 임명 몫이 남아 있어가지고 문 대통령 임기 내 14명의 대법관 중에 13명이 바뀌는 이례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1985년에 서울대 지하조직 민주화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분입니다. 사면 복권된 다음에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제1호 판사가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요 판결로는 이 사설자에 의하면은 6.25 전쟁 직후에 그 보도연맹들을 대거 체포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판결에서 처음으로 재심 결정을 딱 해줬습니다. 그 사례를 꼽습니다. 김일성 전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김일성 적과에 대치되는 상황이고, 현저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는 뭐 돕기 만행 사건도 일어나고 아주 안 좋은 국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김일성 전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역지사지 모양이죠. 자기 입장, 자기가 과거에 구속된 거니까 자기도 한번 이렇게 국보법 위반자 구속영장 기각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흥구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사시 동기들보다 늦게 고법부장이 됐습니다. 대법원장과 같은 서클 활동을 했던 판사가 초고속 승진하고 대법관까지 임명되는 바로 그런 셈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표본으로 들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랍니다. 조국과 막역한 친구 사이.
전형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대법관 14명 중 5명은 우리법 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요직도 전부 코드 일색입니다. 김명수가 어쩌다가 이렇게 대법원장으로 들어왔는지 전부 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수가 누구였지? 문정권은 이미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셈입니다. 왜? 김명수를 거기다 앉힘으로써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사법부 쏠림은 더 공고해집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좌파단체가 만든 영상물 백년전쟁에 대한 상고심에서 방송이 제재가 부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문 대통령 임명한 대법관이 모두 백년전쟁에 섰습니다. 선거TV 토론에서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는 이상한 판례를 만들어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저 중계방송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현재 재판하는 광경을 전부 다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거기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횡설수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아주 어려운 말을 자꾸 써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건 뭐 왜 이렇게 사설이 긴지 말이죠.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려면 아예 적극적으로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아니 그렇게 판결해버리면 될 걸 갖다가 장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설명을 잔뜩 하는데 원래가 말이죠. 곤란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남을 설득시킬 때는 이 말을 갖다가 장황하게 왔다 갔다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것을 느낀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또 저쪽 가서 무슨 말하고 왔다 갔다 말을 갖다 이렇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이재명 판결을 면죄부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TV 토론 아닙니까?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는 판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적극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대충 거짓말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TV 토론에서 대법원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했으니까 그런 판례를 만들어줬으니까 대법원이 이제는 거짓말을 적극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하니까 막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그 말을 하는데 그 모습 보면 아 정말 저는 중간에 TV를 갖다가 이렇게 껐습니다. 그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냥 꺼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죄부를 줬더군요. 네, 면죄부 잘 줬습니다. 네, 주긴 잘 줬습니다. 왜 잘 줬느냐?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한 번들 이렇게 싸우는 그 모습, 친문은 누구 편을 들을까 하고 보는 모습, 또 친문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친문의 비위를 맞춰가는 그 후보자들의 그 모습들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뭐 좋습니다. 네. 이 각종 법률적인 쟁점 이거에 대한 판단 같은 거, 또 형사재판의 유죄라든가 무죄 판단 이것도 이제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버렸습니다. 이제 사법부 독립이니 뭐 상권 분립이지 않은 말 사실상 다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고 이 사설자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원을 갖다 국민법원 해가지고 이제 국민법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법부가 이렇게 됐으니까 상권분립이었으니까 국민들이 국민법원 국민법부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국민법부. 차라리 코드사법부보다는 국민법부가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이제 법원은 사법부는 코드화돼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쫙 빠졌습니다. 네. 앞으로 일을 어쩝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